안녕하세요. 예, 자 보시죠. 오늘 이제 6주차. 오늘 건축법은 오늘 다 끝납니다. 건축법은 다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주택법 들어갑니다. 그럼 주택법하고 이제 농지법을 하면 되는데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놓기 때문에 버려줘도 거의 상관없어요. 버리는데 다 버리지 말고 한 몇 가지만 조금 하고 그렇게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보시죠. 자, 지난주 했던 거 확인 학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첫 번째 1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의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허가를 받았던 경우라 할지라도 보통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때 허가 변경 신고해야 허가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 신고한 거는 또 신고에 대한 변경해야 되는 거 맞고 그런데 공사 시공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하는 경우 또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럴 경우일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그래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47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건축 허가를 받아도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는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니죠.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는 뭐 하면 돼요?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신고한 것으로 뭐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469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몇 년? 3년이죠. 3년. 그렇죠? 5년이 아니고 3년 이내로 한다. 489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맞네요.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하는 사용 승인을 내줘야 된다. 뭐 틀린 게 없죠? 네, 그렇죠? 답은 4번 499페이지입니다. 5번 임시죠. 임시니까 몇 년? 2년. 그렇죠?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몇 회만? 1회만 연장할 수 있어요? 제한 기간이 없어요. 횟수 제한이 없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499페이지 나옵니다.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답. 됐나요? 그 다음 2번.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뭐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기본서 476페이지 나와요.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몇 번요? 그렇죠. 딱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1번 보시면 건축물에 뭐가 나와요? 피난계단에 증설 나왔죠. 피난계단에 증설 나왔어요. 그럼 대수선이죠. 대수선이죠. 대수선. 대수선인데 뭐가 아니면? 수선이 아니면. 대수선에서 수선이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신고. 대수선에서 수선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신고. 근데 대수선에서 수선이 아니잖아요. 수선이 아니면 연 200 상미. 연 200 상미. 여기 미는 여기 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에도 미죠. 뒤에가 미면 앞에도 미. 뒤에가 이면 앞에도 이. 됐나요? 그러면 3층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근데 3층 미만은 맞는데 2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200이라 그러면 200 미만이면 200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됩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오면 건축물의 신축 나왔죠.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면적. 면적 합계가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이거는 신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공장 나왔죠. 공장 나오면 무슨 산? 공지산. 연 얼마요? 500이 공장. 5위 공장, 5위 공장. 그래서 공지상, 공 나왔고 공업. 그리고 연 500이 공장. 맞네요? 네. 그 다음에 4번. 증축 나왔죠. 증축 나오면 녹, 3, 2, 증축. 맞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방합, 어이구. 대수선 중에 뭐예요? 대수선 중에 수선이죠. 대수선 중에 수선 나오면 볼 거 없죠? 무조건 뭐예요? 신고. 무조건 신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제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그 다음 3번. 중난이도 문제. 건축법령상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죠.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거 물어봤어요. 기본서 490페이지 나옵니다. 1번. 뭐 나오면? 조립축구를 경비 나오면 여기 무슨 숫자가 숨어 있어요? 10 숨어 있죠. 그래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맞네요. 그 다음에 뭐죠? 견본주택. 그 다음에 유원지 뭐 쭉 나오는데 솔직히 긴 거 몰라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한시적인 거 동그라미 치면 되죠. 한시적인 거 나오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100색이죠. 그럼 100 이상. 100 미만은 아예 신고조차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 이상.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5글자.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50 이하가 돼야 돼. 50 이하. 그럼 50 이하를 넘어섰죠? 그럼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음 몇 번? 5번. 됐나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중난이도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기본서 472페이지 나오고요. 허가권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한다. 예치금을 하게 되는 건물의 규모는 연면적이 얼마? 1000이죠. 1000. 쌍따봉 기억나시죠? 최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지만 됩니다. 500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공사비의 몇 프로?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답은 2번 기본서 473페이지 나옵니다. 3번 허가권자는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을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네. 기본서 473페이지. 4번 허가권자는 공사 현장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조회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미관과 안전관리 위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기본서 473페이지 나옵니다. 5번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는 대통령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뭐해서 포함해서 반환하도록 하는 거 맞죠? 네, 오케이. 기본서 473페이지에 나옵니다. 되죠? 그 다음에 5번 상난이도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또는 형태가 뭐일 때? 교육환경인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뭐 나왔어요?
수기 나왔죠, 수기. 수기 나오고 수기가 뭐가 되면? 교주가 되면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468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맞나요? 몇 년? 그렇죠. 허, 이, 신, 일. 그렇죠? 그러면 2년이죠, 2년. 틀렸죠. 466페이지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건 니은 하나 접수. 디귿. 국장은 국토관리, 그렇죠. 위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장관이 국방이나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제한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돼 있죠? 예. 그다음 없다로 돼 있죠? 없다로 돼 있는데 있다로 고쳐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틀렸어요? 없다고 고쳤는데 아까. 예. 그대로 돼 있네. 그래요. 자, 그리고 리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470페이지 나오고요.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 얼마? 몇 년? 1년? 2년이죠. 허, 이, 신, 일. 얼마나 이게 쉬운지 딱 나오잖아요. 허, 이, 신, 일. 그렇죠? 디귿 부분 470페이지 나옵니다.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 돼요? 니은, 리얼, 미음. 그래서 이게 없다로 돼 있어요? 이게 없다로 돼 있어요? 디귿이 없다로 돼 있어요? 디귿이 없다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답이 없는 거죠. 예. 고치면서 이거 없다로 고쳐야 되는데 이걸 없다고 고쳤는가 봐요. 예. 그죠? 그래서 있다. 그렇죠?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아마 프린트에는 없다로 돼 있을 건데 없다로 돼 있으면 이 부분 좀 고쳐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있답니다. 있다. 그리고 여기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6주차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어디 들어가냐면 건축물의 대지하고 도로, 건축물 대지하고 이거 한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하나죠. 50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505페이지.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자, 506페이지 보시죠. 506페이지 보시면 대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대지의 안전 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의 높이인데 이게 22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이게 낮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대지 자체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뭐하면? 낮으면, 그렇죠? 대지 자체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낮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위에 있어야 되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냐면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뭐하면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서 배수에 지장이 없다든지 배수 처리가 다 돼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도로면보다 뭐 해도 된다? 낮아도 된다. 무사히세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5회 때 한번 나왔어요. 습한 토지, 그 다음에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그럼 땅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 그리고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 매립된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땅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되게 큰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토, 좋은 흙으로 뭐죠? 메꿔 달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방 계량, 땅의 상태를 뭐 한다? 좋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뭐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4번 옹벽에 대한 설치. 옹벽에 대한 설치는 23m 한번 나왔어요.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손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뭐 하려고 하면, 조성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뭐 해야 돼요?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 보시면 박스 나오죠? 동그라미 1번부터 뭐죠? 쭉 6번까지. 그죠? 507페이지 보시면 6번까지 해서 쭉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하나만. 동그라미 3번만 하나 체크해 주세요. 동그라미 3번만. 동그라미 3번만 하나 체크하시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동그라미. 구조물이 밖으로 뭐죠?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옹벽 설치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겁니다.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옹벽이죠. 산을 깎고 난 뒤에 이 뒤쪽에 있는 흙이 뭐죠?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너져 내린 걸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옹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그럼 이 옹벽을 세워놓으면 옹벽이 이 뒤쪽에 있는 흙의 압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가, 여기 보이나 이거요? 뭘 한 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못은 아니고 PS 강선이라고 해서 와이어 형태로 생긴 게 있어요. 강한 거. 그런 강선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잡아당겨가지고 묶어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못을 박아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빠지지 않는다. 이게 벽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튀어나왔어요? 안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옹벽을 이 무너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는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벽면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튀어나오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뭐도 있냐면 또 이것도 있죠. 보시면 이거 뭐예요? 구멍이죠. 무슨 구멍? 배수구멍. 여기 산이 있잖아요. 산이 쥐구멍 아니에요. 뒤에 산이 있는데 이 산 부분에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흙에 들어가게 되면 흙의 압이 되게 커지죠. 그러면 그 압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우면산 상사태 아시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다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일로 뭐 할 수 있도록, 물은 빠질 수 있도록, 물의 압이 되게 크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파이프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배수나 지지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옹벽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외에 나머지는 튀어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안 튀어나오면 뭐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7페이지 507페이지 보시면 3번 대지 안에 조경 나와요. 대지 안에 조경.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건물 지을 때 건물만 빽빽하게 지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두 하기로 조경도 설치하도록 법으로서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원칙은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 있죠, 땅. 그런 땅에다가 뭘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디에다가 그 대지에 뭐 해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칙은 그렇는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시험 문제 예외가 나와요. 원칙은 이렇는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적용을 안 해도 된대요. 와, 안 해도 된대요. 그게 바로 밑에 보시면 2번 뭐예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 됐나요? 그래서 그 예외 별표 3개. 예외 별표 3개. 옆에서 적어 놓으세요. 22에, 23에, 25에, 27에.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31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동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안 할 수 있대. 그 중요한 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박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박스에 나오는 게. 이 박스에 나오는 내용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래요. 와.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이걸 다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싸그리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외우라고 그러면 너무 좀 심하죠? 그죠?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다 외우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그래서 빼드릴게. 뭐 빼주냐면 5번, 동그라미 5번 있죠? 5번. 5번은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5번은 하지 마세요. 5번. 그리고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10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세요. 2개 빼드린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뭐 협상을 할 때도 뭐 물건을 사도 뭐죠? 뭐 하나 좀 더 물어주듯이 다 외우기 힘드니까 2개 빼드릴게요, 2개. 2개 빼드릴게. 다 외우고 싶은 분들은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2개 정도 빼드릴게요. 2개 빼는 거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뭐 탐탁치 않은 표정인데, 그럼 하지 말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죠? 뭐 안 하든지. 31일 때 나왔으니까 안 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또. 근데 그건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25회 때 나오고 27회 때 나왔다가 31회 때 나왔다. 그러면 또 나올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 전부터 22회, 23회 연속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22회 나오고 23회 나오고 25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많이 나왔던 거라서 이게 또 31회 나왔지만 32회 때 다는 아니더라도 선지 중에 하나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무시 못해요. 올해 작년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작년에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케이스가 뭐냐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경우는 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외우기가 되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무슨 지역에?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있죠. 여러분들, 아니 조경은 나무를 심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에다 건축물 짓는데 다 뭐예요? 지금 주위에는? 다 나무예요. 근데 무슨 나무를 또 심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뭐 안 해도 된다? 적용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상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용도 지역을 우리 나누면 크게 4가지로 나누죠. 얘기해 주세요.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은 개발되는 지역이죠. 대신에 관농자는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도시 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농자에 해당되는 곳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럼 이런 곳에다가 건물을 짓는 곳은 굳이 적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나무가 많은 곳은 녹지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 포함해서 어디? 관농자. 그래서 녹관농자. 됐나요? 어디요? 녹관농자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됐나요? 그럼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9번, 8번. 8번이 아니고 동그라미 9번. 9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인데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럼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건 뭐예요, 이거? 개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 깎아내고 개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 뒤엎고 개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때는 해야죠. 그때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관농자라고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지역은 제외된다는 얘기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농자는 안 해도 되는데. 됐나요?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3번, 4번 묶어주세요. 자, 보시죠. 2번, 3번, 4번 묶었나요? 2번, 3번, 4번 보시면 다 공장이죠. 자, 여러분. 공장에다가 적용을 할 필요는 없죠. 아니, 공장이잖아요, 공장. 사람이 주거하고 뭐 이런 부분도 아닌데 그럴 곳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동그라미 2번의 공장은 면적이 얼마예요?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다가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일 때. 3번은 연면적, 공장 자체의 규모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일 때. 그리고 4번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일 때. 다 공장들이 산업단지면. 됐나요? 이런 곳에 공장을 지을 때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 6번 보세요. 축사. 여러분들 축사에 적용이 필요해요? 왜요? 뭐 대지나 뭐 이렇게 뭐 말이나 뭐 이런 뭐 가축 부분이 있으면 나무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축사도 적용을 필요 없어요. 축사 짓는데.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철거되는 거죠. 그럼 그런 곳에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딱 봐도 여러분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8번.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 뭐죠? 물류시설이에요. 물류시설은 거의 공장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물건을 막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물류지역이 어디 있을 때? 그렇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도시환경 때문에 적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됐나요? 물류는 필요 없는데 그 물류시설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경우일 때는 뭐 한다?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되죠? 그럼 외울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가능하죠? 예. 자, 그런데 뭐가 좀 문제예요, 여러분? 외울 수는 있겠는데 뭐가 문제예요? 수치죠. 숫자가 지금 문제잖아요. 공장 딱 보면 면적이 일단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 대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연면적은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되고, 물류시설도 1,000제곱미터 미만 돼야 되잖아요. 다른 그런 면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장하고 물류시설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15개년을 분석해보면 숫자 가지고 답을 만드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숫자 가지고 답을 만드는 게 없다고. 그러면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숫자를 한 번이라도 만약에 답을 만들었다 그러면 외우셔야죠. 근데 15개년 동안 숫자 가지고 답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숫자 가지고 답을 만든 적이 있느냐? 있어요. 언제냐?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1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용도만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건물만. 그럼 굳이 숫자까지 우리가 안 그래도 암기할 게 많은데 공법 안 그래도 외울 게 많은데 그것까지 하면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숫자는 하지 마시다. 됐나요?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짓냐에 따라서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한 가지 아는 거는 어느 지역은 나왔어요. 녹간농자는 알고 있죠. 녹간농자하고 가설건축물하고 그리고 공장하고 그리고 축사하고 그리고 물류시설. 됐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외웁니다. 가설, 공, 축, 물. 됐나요?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공축물. 됐나요?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설 공축물. 가설 공축물하고 녹관 농자에는 뭐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됐나요? 그래서 가설 공축물하고 녹관 농자에는 뭐를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됐나요?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설 건축물 이거 공장, 축사, 물류시설. 됐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증지역.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가설 공축물하고 녹간농자에는 뭘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대지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하는 건축주는 무조건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용도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지역일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면적 신경 쓰지 말고. 됐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22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면적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몇 번? 2번? 2번? 됐나요? 1번은 뭐 보시면 돼요? 녹지지요. 면적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뭐 보시면 돼요? 면적 필요 없다니까요. 공장, 가설, 공축물, 그 다음 뭐예요? 축사, 면적 볼 필요 없다니까요. 5번 뭐 보시면 돼요? 그럼 뒤에 뭔 상관이 있어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뭐가 들어가든 면적이 들어가든 면적이 크든 상관이 없는데.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물류시설도 원래 안 하죠. 안 하는데 어디일 때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짓는 물류시설은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적용해야 돼요. 왜? 자꾸 물주상 이렇게 돼. 물주상. 물 달라는 것은 적용이 필요한 거죠. 그죠? 물주상 적용 필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됐나요? 면적 필요 없어. 자, 작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이렇게 나와요.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물 몇 번? 1번이에요. 이게 왜 틀리냐고. 무상이세요? 중요하다고 별게 몇 개 찾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죠? 예. 이렇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작년에 백선할 때 했던 거예요. 이게. 작년 백선할 때. 하여튼 그래요. 농지법 포기하잖아요, 우리. 농지법 2개밖에 안 해요. 포기하잖아요. 그 농지법 2개 하는 것에서 답이 되는 부분의 내용 자체도 작년에 백선하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담모 하거든요.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보거든요.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그때 할 때도 거의 다 체크했던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뭐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1번. 물류시설인데 뭐 나오면? 물주상, 물주야죠. 조경. 공장 나왔죠? 뭐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어. 공장 나오면 뭐예요? 공장 나오면 할 필요 없죠? 가설건축물 할 필요 없죠? 여기 뭐예요? 녹지. 그 다음 여기는 축사. 필요 없잖아.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3번에 보면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 나오는데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09페이지 보시면 4번 옥상 조경 나와요. 옥상 조경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를 할 때, 조경을 할 때 바로 도로를 넘어가면 안 되고, 조경을 하면서 이 조경 문제하고 항상 같이 묶어서 나와요.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따로 나오면 좋은데 한 문제가 이 조경에 대한 선지하고 공개공지 등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 공개공지 등이라는 내용하고 한 문제에 같이 섞어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개공지 등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공부하면서? 조경을 공부하면서. 그래야 이게 하나의 세트가 돼요. 근데 책에는 이게 공개공직이 법령 자체 부분에서 보면 따로 있다 보니까 뒤에 나가 있다고요.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고 앞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왜? 시험 문제 이게 두 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책에 대한 배열은 왜 그렇게 했냐면 법령이 그렇게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두 개가 묶어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554페이지 보세요. 554페이지. 554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7장에 공개공지 등이라는 게 나와요. 7장에 공개공지 등. 여기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하고 같이 묶어서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554페이지 나오는 공개공지 등을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개공지 등인데 555페이지 보시면 옆에 555페이지 옆에 보시면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지역 나와요? 그럼 공개공지 등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공개공지가?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고 이게 청계 프로지오 시티입니다. 청계 프로지오 시티는 어디 있어요? 청계동 쪽에 있겠죠. 청계천 쪽에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답신이죠. 그렇죠. 맞아. 동을 따진다는 답신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위에서 배치도를 보면, 즉 평면도를 보면 이쪽이 A동, 오피스텔, B동이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 나중에 주택법 가보면 뭐가 나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돼. 됐나요? 그런데 아니 내 땅은 다 이게 내 땅인데 나라에서 뭐죠?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뭐 만들으래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좀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으래요. 건물을 빽빽하게 채우지 말고. 도시 환경 미관 때문에 내 땅인데 무슨 말이세요? 그게 보면 이거 보이나 이거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여기에 하면 세대가 몇 세대예요. 저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그게 다 돈인데 이만큼을 만들어야 돼 있어요. 뭐 하는 곳이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휴식 공간, 공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커피도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죠. 이런 것 등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공개공지 등이라 그래요. 공터, 휴식 공간을 통틀어서 공개공지 등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1번 대상지역이 나옵니다. 대상지역. 별표 3개 22회, 23회, 26회, 27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555페이지 555페이지 그렇죠. 그 옆에 거기 보면 대통령령을 정하는 용도의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뭐죠?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공터입니다. 또는 공개공간, 이걸 두 개를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 등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공개공지 등이죠. 몇 글자? 그래서 이런 공지를, 이런 공간을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다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뭔가 조건이 있겠죠. 규모가 좀 클 때 하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얼마? 5천. 됐나요? 공개, 공지 등. 됐나요? 이거 만들 때. 그래서 설치하게 되는데 대상 지역이 있고 확보 대상 건축물이 표에 나와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대상 지역은 어느 지역에만 그렇게 해라고 돼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무슨 주거는 없어요. 전용 주거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전용 주거는 오로지 주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공지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거일 때만 되냐면 일반 주거지역. 되나요?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런 경우일 때 공개공지 등을 만드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 또 하나 어디? 상업지역. 또 상업지역은 무슨 상업지역이라도 다 하는 거예요. 상업이라는 것만 들어가면. 그런데 공업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냐? 전용 공업지역은 공장만 있는 곳인데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업이라 그러면 상업도 들어가고 주거도 들어가는 이런 쪽을 준공업이라 하잖아요. 이런 곳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공개공지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 세 개 묶어주셔야 돼요. 4번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됐나요? 이 지역에는 뭘 하도록 돼 있다? 공개공지 등을. 근데 이 지역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오른쪽 보니까 확보 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용도 있죠? 저 보지 마시고 책에 이런 용도 있죠?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되는 건물?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 법적으로 공개공지 만들어?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조심하시면 돼요. 우와.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올해 나오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사이세요? 그럼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 문제 맞추려면. 안 맞추려면 안 외워도 되고. 그죠? 외워야 돼요. 근데 안 외워져요, 이거. 정말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 앞에 대상 지역도 안 외워져요. 여러분 생각할 땐 대상 지역, 일반 주거 지역, 그 다음에 뭐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중업,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잘 외워질 거 그렇죠? 안 외워져요. 정말 헷갈려요. 됐나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만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이런 용도를 가지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뭐부터 일단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0은 외우기 쉽죠? 공개공지 등이니까 5글자니까 뭐만 이제 외우시면 돼요. 대상 지역하고 용도죠. 그런데 용도는 감사하게도 용도 가지고 장난을 안 쳐요. 지금까지 15개년 기출을 분석해보면. 그런데 용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판매시설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있죠.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판매시설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아니 공개공지 등에 필요한 곳에 판매가 이게 필요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판매시설 옆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뭐한다?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됐나요? 판매시설인데 공개공지 등을 뭐 하는 데는 확보하는 데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인데 공개공지를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겠다고요.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시설일 때는 공개공지 등의 부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 지금. 그래서 용도를 물어볼 때 물어보는 건 딱 하나 케이스. 이거 하나 나오면 틀린 거예요. 됐나요? 용도를 다 외울 필요가 없이 판매시설 중에서 뭐는 제외다? 그렇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다. 됐나요? 이거 조금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조경이 아니고 공개공지 등이 필요 없다.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뭐만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대상 지역만.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일준이하고 상준이가 있어요. 일준이하고 쌍둥이인데 일준이하고 상준이가 있어요. 일준이는 무슨 과목을 잘하냐면 주거를 잘해요. 주거를 잘해요. 성준이는 뭘 잘하느냐? 공업을 잘해요. 됐나요? 자, 일준이는 뭘 잘해요? 주거를 잘하고 상준이는 그렇죠? 상준이는 뭐죠? 공업을 잘해요. 성준이가 상준이는 됐나요? 일준이는 주거를 잘하고 상준이는 뭘 잘한다고요? 공업을 잘해요.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됐나요? 상업지역, 준공업 됐죠? 이렇게 머리 좀 넣으셔야 돼요. 일준이는 뭘 잘하고요? 주거를 잘하고 상준이는 공업을 잘하고 됐나요? 일준이는 주거를 잘하고 상준이는 공업을 잘한다고 됐죠?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그리고 상업, 준공업 됐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용도 자체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유지 및 관리하고 방해 행위 금지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그럼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26회 때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얘기해 주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눈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용도 안 봐도 된다니까요. 안 봐도 된다니까요. 대상 지역하고 5천 이상이면 근데 5천은 여기 나왔잖아 지금. 그럼 대상 지역만 보면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용도 부분에 뭐가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농수산물 용도 부분에 해당되는 건물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이건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이가 돼요? 무슨 말이가 돼요? 네. 그러면 뭐 일준이죠. 일준이잖아요. 일준이는 뭐 좋아해요? 주거죠. 근데 공업 나왔잖아 이게. 공업은 누가 좋아해요? 상준이잖아요. 준. 그럼 이거 아니네 이거. 그 다음에 일준이 주거 만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준이죠. 상준이. 그렇죠? 그리고 상업지역은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보는 순간에 뭐죠? 그냥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개공지 등의 확보 면적. 그럼 알겠다고. 알겠는데 공개공지 등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럼 법적으로 얼마 정도 내가 만들면 되냐는 얘기예요. 얼마 정도?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입니다. 24회, 25회 두 번 나왔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합니다. 10%. 그러니까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건축주가 난 한 20%로 공개공지 하려고 해요. 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가 아니, 법은 10%까지만 하면 된다는데 자기가 뭐죠? 20% 하면 자기가 손해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법령의 법적 기준을 나오는 거지 자기 마음을, 건축주 마음이 30%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0%를 넘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20%가 되든 30%가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10% 미만 이하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10% 이하로는 무조건 만들어줘야 된다고. 근데 내가 20%하고 30% 한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10%를 넘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10% 미만 이하로 되어야 된다 그 얘기라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10% 이하 범위에서는 무조건 이게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10% 넘게 확보하여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무슨 이야기세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 내가 한 20% 30% 하겠다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면 돼요. 법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 풀 때. 실제로. 아니,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20% 하고 싶은데 20% 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고, 시험 문제는. 무슨 아세요? 여러분은 황당하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더 당연한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556페이지 보세요. 넘겨서. 556페이지 보시면 4번. 그럼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 건축주가 오케이 내가 내 대지 면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의 10% 이하를 공개공지를 해서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해줬어. 그럼 너는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공공을 이익의 목적으로서 하고 있는 건축법 좋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해줄 건데? 국가에서 뭔가 해줘야 되죠. 아 그래? 좋아. 잘했어. 그러면 너 원래 이만큼밖에 못 올리잖아. 높이를. 그거 완화시켜 줄게. 용적률 원래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조금 더 해줄게. 높이 이만큼 완화해 줄게. 건폐율 조금 좀 넓혀줄게.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죠. 그걸 한 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기분데.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4번에 나오는 거예요. 법률 적용의 완화 24회, 25회 두 번 나온 거예요.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표시되냐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표시되어 있죠. 근데 뭐 더 있다는 얘기 옆에 콤바 찍고 뭐 더 있어요? 뭐 더 있다? 건폐율. 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화시켜주는 게 건폐율도 완화시켜주고 또 용적률 완화시켜주고 또 높이 제한도 완화시켜준다고요. 됐나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옆으로 넓히기가 공개공지까지 해서 꽉 찼을 건데 옆으로 넓히기가 실제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얼마 정도 완화된다는 얘기가 싹 빠져요. 법령에는, 건축법에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에는 이 얘기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완화는 해준다는 얘기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 해줘요? 그 얘기는 없다고. 그래서 이것만 싹 빼고 뭐 하고만 위로 올라가는 거,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만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에.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첫 번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몇 프로? 120%, 1.2배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1.2배까지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용적률이 얼마였는데 100%였다. 용적률 100%인 경우는 뭐 잘 없지만 100%였다. 그러면 얼마 돼요? 120%. 됐나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 제한은 똑같이 얼마? 높이 기준이 1.2배까지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 1.2배, 1.2배. 됐나요? 근데 이제 나왔잖아요. 건폐율은 삭제돼. 법무에는 있으나 시행령에는 없다고 해요. 그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밑에 이 법의 확장 적용과 행위 제한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25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왜 적용하고 지금 공개공지를 같이 봐야 되냐면 최근에 나오는 문제의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왜? 어차피 적용이고 공개공지는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지의 적용 및 공개공지 등에 설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두 개를 법령이 떨어져 있지만 같이 공부를 하셔야 이게 하나로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 조치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요? 가설 면적 보지 마시라고. 가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한 적용 조치를 해야 된다. 나무가 이렇게만 해도 또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상업지역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자, 보세요. 공개공지예요. 적용 아니에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넘어야 된다. 10%. 이해하죠? 이거 넘어가면 죽어야 돼요, 이제. 오씨, 뭐, 아시겠어요? 그 다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예요, 이거? 공장이죠? 공장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니할 수 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답은 4번. 됐나요? 네. 그 다음,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적용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적용한다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암기자 보세요. (58번)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지만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그리고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그 밖에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방 계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지,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와야 돼요, 밖으로. 왜 나오는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적용 얼마 이상? 200.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의 적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에 허가를 받은 건축하는 가설, 또 공장, 또 축사, 또 물류, 가설, 공축물. 됐나요? 가설,
공축물. 그런데 물류시설 중에서 물주상,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적용해야 돼요. 이건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제외.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안 해도 돼요. 관리지역 안 해도 돼요. 농림지역 안 해도 돼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녹관농자 됐나요? 녹관농자. 그리고 관농자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공개공지 등입니다. 공개공지 등은 누구하고 누구? 1준위는 뭐 잘해요? 주거,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준위는 공업, 상업지역하고 준공업. 그래서 상준위는 공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환경에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에서 뭐는 제외예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공개공지 등이랍니다.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즉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몇 배? 1.2배. 높이 제한에 대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은 1.2배 이하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앞에 도로 부분 이제 들어갈 겁니다. 도로.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